제 딸과 말을 섞지 않은 지 4년입니다. 왜 그랬는지도 이젠 모르겠어요. 서로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해서 가족이 남보다 더 멀어졌습니다. 60대 아버지 정명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가족상담 경력 17년, 심리상담 전문가 김미화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와 자녀 간 갈등, 그 중에서도 성인, 자녀와의 단절 문제를 겪는 수천 명의 사례를 상담해 왔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다 큰 자식이 이젠 연락도 안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말투, 표현 방식, 기대감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갈등이 부모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내 자식인데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정기적 연락을 끊은 60대 이상 부모가 10명 중 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정의 벽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2025년 심리복지센터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60대 이상 부모 중 41%가 자녀와의 갈등으로 고립감과 우울증을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이 먼저 말 걸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답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절된 자녀와 다시 대화의 끈을 잇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실제 상담 사례와 공감 대화 중심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지막에 공개되거든요.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오늘 영상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랑 말다툼한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70세 어머니 김정화 씨는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딸의 결혼 문제로 갈등이 생긴 후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깊어졌고 결국 서로 생일에도 연락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실제로 상담소에 오시는 부모님 중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단절을 겪고 계십니다.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의 32%가 성인 자녀와 연락이 거의 없다고 답했고 그중 절반은 화해 방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다고 밝혔습니다. 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연락을 하겠지. 내가 부모인데 자식이 먼저 연락해야지. 이런 생각 혹시 드셨나요? 하지만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시간은 해결사가 아니라 벽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오해는 더 단단해지고 마음을 여는 문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갈등의 출발점이 사소한 말 한마디, 식사 자리에서의 잔소리, 기대와 실망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니어 부모님들이 무심코 던진 말.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는 말이 성인 자녀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의무감이 아닌 감정의 유대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라는 입장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2024년 서울가정상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45%가 부모와 연락을 꺼리는 이유로 감정, 이해 부족과 반복되는 잔소리를 꼽았다고 합니다. 즉, 대화가 단절된 이유는 불화가 아니라 방식인 겁니다. 자녀와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 분명 있으시죠.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혹시 무안하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입을 다물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럴수록 오늘 영상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회복,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다음 파트에서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특히 5번째 방법은 실제 심리상담소에서 가장 효과가 컸던 사례이니 끝까지 보셔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도 서운한 게 있는데 왜 자식은 날 이해 못할까? 이런 말 속으로만 삼켜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자식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왜 내 얘긴 안 들어줄까? 서로가 서운해하면서 동시에 말할 준비만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화해의 열쇠가 나옵니다. 말을 줄이고 먼저 듣는 것. 이 간단한 실천이 기적처럼 상황을 바꿉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와 30에서 40대 자녀 간 소통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이 일방적인 충고와 조언 때문이라는 응답이 무려 68.2%였습니다. 놀랍게도 부모가 자식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때 자녀는 대화가 아니라 통제로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이 도움이 아니라 간섭처럼 들린다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자식한테 조언도 못해요? 내가 부모인데 그 정도 말도 못해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들은 존중받는 느낌이 없으면 말 자체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 첫 단계는 듣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말을 줄이고 눈을 맞추고 끄덕이며 그냥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엄마가 변했네? 아빠가 다르네? 이런 인식의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정혜 어르신은 딸과 2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딸이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그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라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김정혜 어르신은 상담을 통해 듣기만 하는 연습을 시작했고 어느 날 딸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내 얘기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화해는 그날 시작됐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자녀와 화해할 때 어떤 말 한마디가 가장 큰 갈등을 만들고 또 가장 쉽게 풀어주는 말이 뭔지 놀라실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 말, 많은 부모님들이 속으로 중얼거리십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그때 한마디만 사과했으면 지금처럼 안 됐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화해의 두 번째 열쇠는 사과. 그것도 빠른 타이밍보다 진심 어린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2023년 가족 갈등 상담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갈등 중 72.4%는 과거의 말이나 상처를 준 행동에서 비롯되며 그중 사과가 없었던 경우 갈등이 3년 이상 지속될 확률이 4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줄 알았어. 내가 사과하면 자식이 날 무시할 것 같아서.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먼저 진심으로 한마디 하면 거기서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경기도 안산의 72세 정광수 어르신은 아들과 5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이유는 사소한 말다툼이었죠.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정 어르신은 남자가 그 정도 일도 못 견디냐고 말했고 이후 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정 어르신은 어느 날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땐 몰랐다. 그 말이 그렇게 아팠을 줄. 미안하다. 아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말 기다렸어요. 사과는 타이밍보다 태도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자. 이게 진짜 어른의 용기 아닐까요?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성인 자녀에게 사과할 때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만 피해도 상처를 덜 덧나게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 일은 다 지난 일이야. 왜 아직도 화를 낼까?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일보다 어떤 감정이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3번째, 화해법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보다 감정을 먼저 다독여야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국심리상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에서 이야기의 내용보다 그때 느낀 감정이 더 오래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67.1%의 자녀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부모의 말보다 그때 느꼈던 외로움과 무시감이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착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내가 말한 건 그냥 훈육이었는데 그 애가 너무 예민한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하지만 감정은 상대가 느끼는 것입니다. 말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충북 청주의 69세 이현수 어르신은 딸과 6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받고 나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사춘기라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때 많이 외로웠겠다. 엄마가 미안해. 딸은 10분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땐 왜 내 기분을 몰랐는지 오늘은 알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정확한 기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땐 내가 오해한 거야 보다는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엄마가 잘못한 거네. 이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감정을 풀기 위한 질문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자녀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4번째, 화해법 조건 없는 관심. 그것이 존중이다. 혹시 요즘 걔가 연락이 없어. 나한테 정이 떨어졌나 봐라고 속상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의외로 자녀들은 엄마, 아빠는 나한테 조건 있는 관심만 줘요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취직은 했냐? 이런 질문 혹시 무심코 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건 관심이지만 자녀 입장에선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느끼죠. 내가 뭘 이루지 않으면 부모님은 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구나. 2022년 한국심리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64.8%가 부모의 질문에 부담을 느껴 대화를 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1위가 바로 조건을 전제로 한 조언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종길 어르신도 이런 사연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아들한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너처럼 좋은 성격이면 사윗감으로 금방 결혼할 수 있지. 그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들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나한테 실망하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안부만 묻는 것. 그리고 들어주는 것.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잘 먹고 다녀? 힘든 건 없어? 그저 이런 말만으로도 자녀는 내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구나라고 느낍니다. 혹시 자녀가 요즘 연락이 뜸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었나? 조건 없이 안부를 물어본 적
얼마나 있었던가요?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부모가 조건 없는 안부를 건넨 뒤 자녀가 먼저 전화한 비율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수치는 다음에 공개해 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5번째 화해법 내가 먼저 사과하면 자녀는 마음을 엽니다. 사과는 젊은 사람이 먼저 해야지. 어른 체면이 있지 않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부모님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시지만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 한마디 사과가 수십 년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2021년 가족관계연구소 설문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72%가 부모님의 사과 한마디가 있었다면 관계가 달라졌을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은 부모님이 완벽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했음을 인정해주는 모습에서 따뜻함과 존중을 느낍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9세 이정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딸하고 2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었어요. 제가 손녀 생일에 옷은 이런 걸 입혀야지. 요즘 젊은 엄마들이 머무막 입히는 것 같다고 말한 게 시작이었죠.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고 그날 이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이정순 어르신은 지인의 조언을 듣고 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말이 너무 앞섰나 보다. 딸 마음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 그 문자를 받은 딸은 바로 다음 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그 말이 고맙고 따뜻했어. 그 후 모녀는 매주 통화하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사과는 체면을 깎는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는 꼭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몰랐구나. 마음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혹시 내가 먼저 사과하면 자녀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오히려 자녀들은 그 순간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 사과 후 자녀와의 소통 빈도가 2배 이상 늘어난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68.3%였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꼭 알려드릴게요. 어떤 표현으로 사과하면 자녀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도 정리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속에 상처 하나쯤은 안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다 영영 멀어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5가지 화해의 열쇠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첫째, 조언을 줄이고 경청을 늘리기. 둘째, 과거보다 현재를 인정해주기. 셋째, 비교하지 않고 자녀만의 고유함을 바라보기. 넷째, 사소한 대화라도 끊임없이 시도하기. 그리고 마지막, 부모가 먼저 사과하면 자녀의 마음은 열린다는 것. 이 5가지는 단순한 심리 요법이 아니라 수많은 부모와 자녀가 화해에 성공한 실제 방법들입니다. 그 결과 자녀와 다시 웃으며 식사를 하고 손주와 손을 잡고 걷고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다시 따뜻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마음을 여는 질문 3가지만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녀는 어떤 말에 상처받았을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을까? 지금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 3가지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 마음도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작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잘 지내니? 내 생각이 자주 나더라. 그땐 내가 몰랐던 것 같아.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녹이고 멀어진 가족의 시간을 되돌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고통을 딛고 용기를 낸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결국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당장 자녀에게 연락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걸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하고 고민되실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이 바로 가족을 다시 이어주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화해의 5가지 열쇠는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중장년, 시니어 세대가 고립되지 않고 가족 속에서 존중받는 사회, 성인 자녀가 부모와 따뜻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움직임. 그 변화는 여러분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에게 먼저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혹은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주시고 나는 이런 걸 보고 느꼈어라고 이야기만 꺼내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시청자에게도 용기와 공감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부모님, 자녀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단 한 번의 공유로, 단 한마디의 댓글로 또 한 가족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움직임이 다시 사랑과 존중이 흐르는 가족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